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지난 9일 미국 S&P 500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올해 10번째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휴를 끝낸 국내 증시도 탄력이 좋았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넘게, 코스닥에서 200억 넘게 매수에 나서면서 양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탄력이 좋은 하루였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시총 10위권 내 종목들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코스닥은 3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엔캠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HPSP도 20% 이상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러브콜의 양지수가 날아올랐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올트먼의 행보, AI 반도체 업계에 또 다른 훈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샘 올트먼 대규모 펀딩 추진, AI 반도체 날개 달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5조에서 7조 달러, 한화로는 약 6,600조에서 9,300조 원에 달하는 자본 조달을 목표로 예비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천문학적인 투자 유치 소식에 AI 반도체주가 들썩인 하루였죠. 네, 온 디바이스 AI, CXL 등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가온칩스는 일본 수출 계약 소식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HPSP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코스닥 시총 4위에 올라섰고 이외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리노공업 등이 일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MSCI 한국지수 정기 변경입니다. MSCI 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죠.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차례 정기 변경을 실시를 하는데요. 2월 정기지수 조정 결과 한국지수에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카를 새로 편입하고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JYP엔터, 펄어비스 등 이렇게 5개 종목이 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편출입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머티가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한진칼도 급등 출발하며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며 아쉽게 음봉 전환됐습니다. 호텔신라와 현대미포조선, JYP엔터 등 편출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 이벤트 노출 후 수급 변화들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AI 반도체와 MSCI 한국지수 정기 변경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HPSP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머티, 한진칼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샘 올트먼 9,000조 원 펀딩 추진, AI 반도체 날개 달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AI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최대 7조 달러, 9천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올트먼의 AI 칩 제조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앞으로 이 섹터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올트먼의 행보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 어떤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뭐 계속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물론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은 계속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회사를 필두로 해서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어떤 주가 수익률도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검사 장비라든지 리플러그 공정 내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연휴 전날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오늘은 HPSP, TSA 같은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좀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PBR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았던 AI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 오늘은 저 PBR주와 함께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연속성 있는 랠리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피비님? 예, 맞습니다. 그 ARM이 반도체 IP를 다루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고 또 가이던스도 앞으로 잘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IP를 하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등 기업들의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 쪽이 돈을 못 버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돈까지 벌 수 있네라는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고 결국 이 IP들은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났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장 초반에 크게 올라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실적 발표라고 하는 거를 좋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온디바이스 AI 테마 안에서 이 IP 기업들 실적이랑 연관지었을 땐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ARM이 실적과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이 덮어줬다, 문제를 좀 해소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질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주, HPSP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보내주신 사인은 다 고신호가 들어와 있는데 HPSP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 21%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총 4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 HPSP 먼저 의견 여쭤볼까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어떤 당장의 기대치보다는 뭐 전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디램 선단 공정 그리고 뭐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수소 원일링 장비가 16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6세대 11나노 디램의 이 장비도 또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낸드 쪽에서 300단 이상 공정 미세화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게 되면 장비 채용 확대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텀만으로도 실적 외에 실적은 뭐 2025년, 2026년이지만 실적 외에 이런 어떤 모멘텀만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 더군다나 HLB와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시총 4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네. 패시브 수급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패시브 수급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자, 강석훈 PB께서도 곧사인을 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PB님께서 라이징스탁으로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던 그 종목이거든요. HPSP가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 증가를 좀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종업체 내에서 좀 차별화된 킬 어떤 거 있을까요? 예, 그 수소 원일링 장비 중에서도 이제 고온이 아니라 고압 수소 원일링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고온 수소 원일링 장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고압 수소 원일링 장비라고 하는 것이 덮어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기 때문에 독점 공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특허로 이 자체를 공급 자체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특허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경쟁사가 EST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주가상 상방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둘 사이 소송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EST라는 기업 자체가 기한 조정도 좀 잘 받았고 그동안 주가도 크게 올라준 게 없기 때문에 만일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도 살짝은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HPSP가 이제 지난 1월부터 증권가에
캐파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생산 능력 확대, 올해부터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 캐파 증설되게 되면 실적 레벨업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해보고 계세요, 차장님? 현재 캐파를 22년 말 대비해서 2배 수준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고요. 네. 2025년부터 매출에 좀 반영이 될 예정인데 매출액 기준 3,200억 이상, 그러니까 캐파가 온기 전체로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PSP가 지금 이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이제 그런 수익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익을 조금 확보를 해봐야 할지 아니면 목표치를 더 높이고 가지고 가봐야 할지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비중 조절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지 궁금하고 앞으로 또 패시브 수급도 기대가 된다고 하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력적일까요, 비비님? 일단 이제 오늘 AI 반도체 관련해서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HPSP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다음 분기 MSCI 편입 후보 종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의 주가는 좀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MSCI 관련해서는 이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한데 현재 후보로 엔캠, 알테오젠, HPSP 세 개가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 시총 5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HPSP는 이미 5조를 도달했고요. 엔캠은 조금 남았고 알테오젠도 거의 도달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MSCI 편입 기대감이 달라붙게 되면은 이 주가가 5조 이상으로 크게 뛰어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현대 오토웨버의 경우에도 5조 이상으로 크게 뭐 6조 가량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까지 고려한다면은 HPSP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HPSP를 지금 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패시브 수급을 좀 고려한다면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고 새롭게 담고 싶다, 고압수소 원일리 장비를 좀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스티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고요. 오늘 3만 원을 넘었다가 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14% 급등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뷰는 강석훈 PB께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IP 쪽이 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의 밸류는 사실 이 IP 기업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돼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IP는 초기 개발을 할 때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은 고객사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형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에서 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IP를 갖고 IP 홀더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책적인 지원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좀 잘 낼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바라봐도 좋다라고 해서 고라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장시용 차장께서도 굿사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AI 반도체 이제 IP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반도체로 꼽히는 CXL 관련해서도 IP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트먼이 이제 AI 칩 제조 계획을 발표한 것에 보면은 특히 좀 이 설계 업체 IP에 대한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반도체 IP 시장 같은 경우는 탑3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ARM 그리고 네. 시놉시스라는 회사 그리고 카덴스라는 이 세 개의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니치 마켓을 좀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들이 모든 공정에 다 IP를 지원하면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뭐 이런 어떤 글로벌 회사들의 모든 공정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이 빈집이 있는데 그 네. 빈집을 이 회사가 하나씩 독점으로 좀 계약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틈새 시장을 그렇죠. 잘 틈새 공략하고 시장을 있네요.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커버하지 못한 그 영역들을 좀 공략을 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 IP 파트너로 뭐 이 창립한 지 1년 만에 좀 등록이 됐고 최근에는 TSMC OIP 그러니까 TSMC의 어떤 이 글로벌 생태계 이쪽 계열로 좀 이 편입이 될 예정에 있거든요. 올해 아마 그 부분이 좀 결정이 날 걸로 좀 보여지는데 2분기에 이 부분이 좀 편입이 되게 되면 뭐 구체적인 예측은 좀 어렵지만
기존의 어떤 회사들, 뭐 알프웨어라든지 이메모라든지 TSM 시장 IP 회사들의 어떤 편입 전후의 실적을 좀 고려해 보면 장기간의 어떤 대규모 실적 증가 좀 예상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작년 4분기에 이제 상장을 한 후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연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PB님께서 AI가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찍히는 이제 섹터가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눈높이를 좀 더 상향 조정을 해봐도 되는 타이밍인지 어떻게 보세요? 예, 긍정적인 이야기는 자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가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1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성으로 이익을 났던 것인지 이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구조를 만들었는지는 이 한개 분기 정도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IP가 대부분 제작을 해줄 때 로열티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큐가 잘 나온 게 AI 효과도 있겠지만은 사큐로서의 계절성인지 아니면 정말 고객사들이 고정적으로 확보가 되었느냐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물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의 경우에도 이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 ARM이라고 하는 기업 이 주가라고 하는 것과 피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ARM의 주가가 꺾이게 되면은 같이 꺾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프트뱅크가 ARM의 지분을 90% 정도 좀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일부 3월에 풀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꺾이지 않고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은 3월에 들어선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에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목표가를 한번 전략을 짜 주실까 합니다. 차장님께서 한번 목표가 한번 주실까요? 일단은 앞서 HP, SP처럼 뭐 이렇게 PB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올해 당장에 큰 폭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모멘텀이 이제는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뭐 올해 사실 TSMC 밸류체인의 어떤 편입되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만 하더라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이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이후에 4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MSCI 2월 정기 변경 지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 2월 정기 지수 조정 결과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한진칼 신규 편입이고요. FNF, JYP 엔터 등 5개 종목은 편출이 됐습니다. 보통은 뭐 정기 리뷰 발표보다는 뭐 한두 달 전에 좀 빠른 시점에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편출입 종목 확정 후에는 어떤 점을 좀 경계를 하면서 변수에 좀 주목을 하며 대응을 해봐야 될지 PB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이미 편입이 확정난 기업은 사실상 볼 이유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결국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패시브 수급으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기에 새롭게 들어갈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뭐 새로 들어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HPSP, 알테오젠, 엔캠 정도를 추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뭐 뒤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체적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크게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편입 후보로 좀 거론이 됐었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편입에 지금 실패를 했는데 이미 뭐 그전에도 실패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세가 먼저 좀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종목은 지금 불확실성 악재 좀 일단락됐다,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차장님? 그렇죠. 이미 뭐 편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주가가 미리 좀 빠진 것도 있었고 또 오히려 편입 종목들이 결정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하락세를 좀 멈추고 자리를 잡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뭐 현대오토, 알테오젠도 주가가 좀 알테오젠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서 추가 하락을 멈추고 오히려 수익점 유지가 끝나면서 회사 본연의 모멘텀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뭐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뚫는지 안 뚫는지 보시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쫓아가는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 어떤 뭐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계열의 성격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MSCI 2월 지수 변경의 희비가 엇갈린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 한진칼 이렇게 MSCI 신규 편입 종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두 종목이 오늘 엇갈렸고요. 지금 사인도 완벽하게 엇갈렸는데 강석훈 PB께서는 다 스탑을 주셨고 장시영 차장은 다 곧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부터 볼까요? 오늘 21% 급등
방향세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3거래일세 상승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곧사인을 주신 장시영 차장님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또 뭐 편입 결정 이후에 실제 리밸런싱은 이번 달 말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29일 이후부터 좀 시작이 되고 한 1,600억 정도 자금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성장주 수급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큰 폭의 어떤 상승보다는 일정 부분의 어떤 상승은 충분히 지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PB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미 기대감 다 반영이 됐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뭐 자체적인 주요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어 왔지만은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패시브 수급이라고 하는 게 주된 이유였거든요. 주가 네. 상승의 주요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로 끌고 가는 것 자체는 상방보다도 하방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고 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파시거나 신규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스탑이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기대감은 지금 다 반영이 됐고 리스크를 오히려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MSCI 지수 편입 기대로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와도 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면서 독주를 해왔었잖아요. 지금까지는 편입 기대감이 좀 끌어줬다면 지금부터는 그 1,600억 원의 추가적인 수급도 있지만 어떤 점을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지 차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2월 이후 3월부터 리밸런싱이 시작이 되겠죠. 네. 리밸런싱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증설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본업의 어떤 모멘텀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때부터는 사실 강성욱 PB하고 생각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직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리밸런싱 이후에는 추가 증설이라든지 수주 계약이라든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때부터 비중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머티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어떻게 수익을 확보하는 게 좀 현명한 그런 전략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동평균선 21선 정도를 잡아놓고 현재 18만 원 정도거든요. 요거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수급 모멘텀이 노출된 마당에서 크게 뭐 플레이할 이유가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한진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이 오늘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약간 세론이 나온 듯한 모습인데 사실 장 초반에 이제 굉장히 강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마이너스 1%로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두 분 사인 엇갈렸는데 차장님께서는 한진칼도 곧 사인을 주셨어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뭐 작년에 이제 한때 적대적 M&A로 지분 확보 경쟁이 좀 과열됐었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은 그 M&A를 주도했던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난 상황이지만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사업 또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단순하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요걸 노리고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항공 산업이 재편될 이슈이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에 투자를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주가 자체는 현재는 사실은 밸류에이션 자체로 보면 고평가 상태이고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합병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고 한다면 수급이 좀 와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 사실은 뭐 20%가 안 됩니다. 수액 주주 비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을 좀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만 조금만 또 와야 되고 또 들어오는 수급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고 한다면 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좀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강석훈 PB께서도 동일하게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역시나 이제 뭐 기대감은 다 반영됐다라는 이유이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한진칼 자체적인 이슈도 있었지만은 뭐 그 이외의 사항들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라볼 만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주가 상승의 그동안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패시브 수급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유입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크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석훈 PB께 그 합병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MSCI 편입 이벤트는 뭐 일단 일단락됐다라고 보면 대한항공 그 아시아나 합병이 이제 구부 능선을 넘으면서 한진칼도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합병 단계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는 없을까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승인할 수 있는 14개 중 남은 국가가 이제 미국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오늘 정도에 이제 이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승인 자체가 내려지게 되면은 최종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는 올해 말 이전에 유럽 노선 일부를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에 이관하는 등 경쟁 제한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또 이 이후에 문턱을 좀 넘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쉬운 미국이 좀 남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심사가 좀 순조로울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고가 마감을 지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시영 차장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좀 홀딩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의 합병이 아직도 모멘텀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모멘텀이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걸 노리는 수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합병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업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한직카 같은 경우는요. 본업 자체는 사실은 뭐 없다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고 그래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PBR이 조금 낮아지면서 뭐 저 PBR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병 결정 때까지 10만 원 정도까지는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합병 이벤트가 살아있는 만큼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좀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HPSP,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까지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위주로 짚어드릴 건데요.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볼까요? 먼저 고려제강입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았는데요. 최근 자회사의 초전도 가속관 개발 소식을 전한 고려제강. 정규장에서는 보합에 마감하면서 별다른 시세 분출하지 못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1,90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SJM 홀딩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SJM 홀딩스에도 9만 주 이상의 거래량 실리면서 현재 3%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서는 크게 거래량 실리는 종목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드리면 MD스테크 같은 자율주행 또는 코리아 FT 같은 자동차 부품주 단으로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데요. 상승률 상위 단에 PCL, 라닉스, 엔터파트너츠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지만 거래량은 매우 미비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동아지질, 노루페인트가 2%,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위 THK도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관련주로 오늘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약간 밀리고 있네요. 1%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 저 PBR 관련주로 오늘도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시간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5,46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다보링크가 4%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6G 이슈로 통신 장비 테마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로 오늘 3% 양봉을 보였지만 시간에서 4% 넘게 하락하면서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강보합에 마감한 파이nem텍도 시간에서 3%대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9,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라이징 스탁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두산 로보틱스, 강석훈 PB, 동국제약, 장시영 차장,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두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MSCI 지수 편입 실패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 의견을 잠깐 듣고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좀 매력적인 가격대인지 성장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MSCI 분기 리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한진칼이 신규 편입이 됐고, 근데 이제 여기서 편입이 될 거라고 좀 컨센이 모아졌던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편입이 실패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온 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 그런 게 아니라 순수 수급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MSCI 리뷰 이제 분기 리뷰 날 이후에 좀 정석적인 플레이는 좀 그 달에 편입될 종목을 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달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편입된 종목들이 에코프로 머티랑 이제 한진칼이었으니까 얘네는 오히려 파는 흐름이 맞았습니다. 얘는 물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한진칼이나 장초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건 오늘 시장이 좋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 정석적으로 좀 보통 이제 대부분의 기관 투자는 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이제 다음번에 편입될 종목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MSCI 분기 리뷰가 2월, 5월, 8월, 11월이니까 지금부터는 5월에 이제 들어갈 종목들 후보군들을 지금부터 선점을 해야 돼요. 미리부터. 그래서 후보 종목들은 보통 리뷰 날부터 한 달, 해서 길게는 한 달 반까지 좀 수급이 지속이 되는데, 저기 이제 오늘 기준으로 3월 중순 까지가 일단 베이스로 보고 여기서 좀 분위기가 좀 더 좋으면 3월 말까지 그냥 기계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작년 말에 LIG 넥스원을 갖고 오면서 그때 네. 좀 짧게 먹고 이제부터는 LIG 넥스원 포함해서 모든 로봇은 일단 다 팔고 봅시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수급 이슈가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이제는 끝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포함해서 로봇을 좀 당분간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좀 슬슬 볼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수급 이슈 불씨가 다시 살고 있고 얘 따라서 뒤따라서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좀 내러티브 써가면서 같이 오를 수 있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에브리봇이 또 상한가인데 에브리봇 지금 왜 급등하는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해설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5월 분기 리뷰 때 이제 되게 좀 유력한 후보고, 그 아래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후보군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두산 로보, 레인보우 로보, 에브리보 얘네 세 개가 로봇 테마주도 한 번 더 이렇게 좀 붐업을 시킬 수 있거든요. 좀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딱 한 달 정도의 코스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관점을 한번 갖고 와본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고 얘네가 실적이 어떻고 이런 관점이 절대로 아니라 딱 한 달짜리 수급 게임 한번 해보자, 좀 그런 의미로 갖고 와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들어가서 또 빨리 빠져나오는 게 또 전략이 그렇죠. 될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진입을 미리 선점을 하고 지금부터 좀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이신데, 그러면 이런 일정 모멘텀 그리고 기계적인 수급에 좀 기대어 보자라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좀 올라가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 선이 있으실까요? 네, 이런 보통 일정 모멘텀은 결국 이제 그 목표를 가격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한 달로 보되,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85,000원으로 한 지금부터 한 대략 한 플러스 10%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빨리 도달하면 계속 한번 올려가면서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한번 쭉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3월 중순까지의 좀 시간적인 일정을 한번 두고 거기서 더 강하게 되면 2차적으로 또 한번 더 보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넘어갑니다. 동국제약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라이징 포인트 첫 번째 홈뷰티 성장과 함께 외형이 확대될 거다라고 하는 점을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APR도 이제 상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 마데카로 좀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홈뷰티 성장과 함께 외형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재 이제 국내 가정용 뷰티 기기 시장 규모가 약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저가형 미용 장비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작년 5월에 출시했습니다. 이 미용 장비가 출시한 뒤 매출이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 이 마데카 프라임의 매출이 200억 원을 좀 넘는 수준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신규 라인업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외형 성장에 좀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 수익성 개선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이 판관비라고 하는 게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용기기 업황도 좋고 이 좋고 작년에 이미 출시를 했기 때문에 판관비 이슈는 좀 낮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 임상 3상을 성공한 전립선 치료제인 DKF313도 연내 유통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도 기억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동국제약의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시는지 목표가 한번 들어볼까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합니다. 작년 EPS가 1,165원 정도거든요. 올해 EPS가 1,665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를 기준으로 PR은 10.6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EPS가 1,830원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주가는 상당히 주가 상방이 좀 열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하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합니다. 현재 주가 추세가 꺾일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유지된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뭐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냥 시작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고 그 부분을 오늘 라이징 포인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실까요? 일단은 주력 제품이 그동안 조금 부진했습니다. 메이커라는 장비의 주력 제품의 이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장비를 그러니까 우리 이오테크닉스의 장비를 쓰는 해외 고객사들의 후공정 투자도 올해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닐링 장비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소폭 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회사의 어떤 실적 성장의 가장 큰 폭을 담당한 커팅 장비 매출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3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매출액이 대략 한 3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빙 장비도 작년 2분기부터 해외 업체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개시가 됐고요. 양산이 인증 완료가 되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 수준의 매출을 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 고객사 인증이 좀 완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죄송합니다. 다이싱 장비, 스텔스 다이싱 장비도 올해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좀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오르고 눌림목이 좀 발생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진입을 하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진입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오테크닉스 어디까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뭐 매수는 지금 가격 자리 정도가 좀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20만 7,500원 요 자리를 좀 넘어서 눌림목이 좀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단기 이평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요 자리를 좀 넘어서서 22만 원 정도까지로 충분히 좀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은 대략 한 17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잘라 보시고 가격대를 좀 다시 보신 다음에 정비하셔서 들어가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고점을 돌파해서 22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한중현 파트너의 두산 로보틱스, 강석권 PB의 동국제약, 장시영 차장의 이오테크닉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네, 5위는 스튜디오 삼익입니다. 지난 6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요. 상장 첫날을 제외하고 3거래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 급락하면서 3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코리아 FT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랠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연속 순매수에 힘입어 3거래일째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7% 가까운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한일사료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사료주들의 강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며 오늘 2%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4% 상승하고 있고요. 2위는 MDS테크가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 스마트카 수입 제한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 스마트카 관련주 흐름 좋았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 MDS테크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제강인데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최근 자회사의 초전도 가속관 개발 소식을 전한 고려제강. 정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7% 빨간불 켜고 있네요. 그럼 단일가 특징주 2위 MD스테크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솔루션이 전문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요. 특히 자율주행 모멘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6%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장도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MD스테크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율주행 이슈도 이슈인데 이제 매매를 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동사는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이제 한 작년 초부터 엔비디아 테마주로 좀 많이 엮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테마주로 지금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여기까지 낙수가 좀 떨어진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계속 요즘 연일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만 해도 이제 미국의 ARM이라는 회사죠. ARM이라는 회사가 거의 한 주 동안 100% 가까운 그런 급등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도체 IP 회사들 내지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그런 종목들이 다들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온칩스도 되게 좋은 그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같은 종목들이 다 같이 좀 붐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MD스테크 같은 소위 말하는 테마주로까지 이제 그 온기가 퍼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MD스테크의 고유의 펀더멘탈은 좀 강력한가?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그 반도체 IP 회사들,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내지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이런 회사들이 좋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워낙 좀 강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급이 여기까지 흘러왔을 뿐이지 MD스테크 혼자만 좋아서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를 좀 매매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 저는 MD스테크 매매하시는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겠어요. 오히려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나 그런 관련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시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지. MD스테크만으로 좀 매매를 하시기에는 아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매매를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엔비디아 테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그런 종목은 사실 한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가지수에 그 포트폴리오의 가지수에 좀 넣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강세 낙수 효과로 온기가 확산이 되긴 했지만 엔비디아 관련주로 MD스테크를 추천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냥 엔비디아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3위 한일사료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전망되면서 주목받았었는데요.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 옥수수를 나르던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사료주들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참 좀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설 연휴 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푸틴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조만간 합의가 도달할 거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있은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에 후티 반군 이슈로 좀 소위 말하는 전쟁 테마주죠. 전쟁 테마주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고 전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제 국제 전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일 사료 포함해서 뭐 사료 전쟁 테마들이 지금 굉장히 식상합니다. 식상하기 때문에 뭐 이제 전쟁 뭐 다들 그냥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분위기. 특히나 그 당사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겠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잊혀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은 웬만하면 그냥 기분 좋게, 기분 좋게라고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그냥 쿨하게 패스하시고 이런 종목들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거 말고도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반도체 IP 회사들, 뭐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아니면 저PBR 종목들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매할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할 재료가 많은데 이미 식상하고 다 유통기한 다 지나버린 테마를 건들 필요가 과연 있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료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그냥 웬만하면 안 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매력적인 재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롯데 손해보험 진단해 볼까요? 경영권 매각 추진 본격화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최근 저PBR 모멘텀도 보유한 종목인데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저PBR 재료들이 요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라이징 스탁에 나와서 말씀드린 그 삼성화재 역시도 그렇게 뚱뚱한 종목이었는데도 한 그때 이후로 이틀간 거의 1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롯데손보가 오른 거는 이거는 그냥 고유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저 PBR 종목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서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저PBR 종목들 보시면 그냥 다 같이 저PBR 종목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PBR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거의 한 몇백 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뭘 매매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조건을 좀 나열을 해드렸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인덱스가 설정되고 펀드가 설정된다면 그 펀드는 새로 설정된 펀드다 보니까 당연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좀 편입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MSCI 그 지수 변경 때까지 그것까지 이제 해외 모멘텀까지 땡겨 오려면 유동 시총 기준으로 한 시총이 한 2.5조, 그러니까 전체 시총은 한 4조가 좀 넘어야 돼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원래 주조하는 좀 잘했거나 잘할 종목들, 그리고 이제 연기금 포함해서 국내 펀드성 기관 매수가 좀 집중되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 배당 기준일이 확정이 안 돼서 배당 권리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그 조건을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봤을 때 롯데손해보험은 좀 여기서 좀 미흡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 상한가서 시총이 1조는 1조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국내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주주 환원을 잘 했는가 내지는 잘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모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펀드성 기관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물론 이제 배당 기준일이 확정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가지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은 그냥 오늘 시장의 은총을 받았을 뿐이지 저 PBR 종목으로서 얘가 탑픽급으로 좀 치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남는 건 결국 이제 자동차, 자동차, 금융, 지주회사 좀 이렇게밖에 안 남거든요.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이제 내일이죠. 14일 수요일 날 뭐 최성목 부총리가 이제 비상 경제장관 회의를 오전 8시에 이제 광화문 청사에서 한다고 좀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좀 높은 확률로 저 PBR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 자 그러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면 아마 세로뉴스 성격의 차익 실현이 오늘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마 오늘 좀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면 자 이제 팔고
떠나자 이런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나온 종목들 위주로 여기서부터 3월까지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배당 기준일이 3월인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롯데 손해보험 대신 좀 대안으로 그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금융, 지주사들 이렇게 3가지 그 테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탑픽 종목 있으실까요? 탑픽은 종목 말해도 되나요? 네. 종목은 지금 이제 이제 펀드 매니저도 다들 찍은 것 같습니다만 현대차인 것 같아요. 현대차랑 기아인 것 같은데 현대차는 배당 기준일이 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서 현대차 먼저 한번 공략을 하고 기아차가 3월에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한번 먹고 그 다음에 기아로 넘어가자 다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현대차 그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윗골이 단 살짝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아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내일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현대차의 수급을 기아가 받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대차가 재차 랠리를 한 다음에 3월부터 기아로 좀 넘어갈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지금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게 그 3월에 배당 기준일이 3월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구조적인 수급도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기아가 종전에 좀 자사주 매입을 하던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자사주 매입 스케줄이 또 공교롭게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같이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기아 3월 만약에 저 PBR 종목들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3월은 기아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화권 증시가 이번 주 내내 설 연휴로 쉬어갑니다. 현재 중국 증시가 휴장이어서 그런지 대체제로 우리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0.1% 약보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밤 10시 30분쯤 발표되는 미국의 1월 CPI를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 전월 대비 3.3% 낮아질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만큼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될 테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코카콜라, 그리고 제약업체죠. 바이오젠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오늘 밤 발표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